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7월의 그림책 여행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7월의 그림책 여행으로 읽었던 그림책 지난번에 1회로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그림책은 할머니의 식탁입니다. 할머니의 식탁은 할머니의 아주 푸근한 그런 마음을 담은 그림책이고요. 이것은 칼데코상을 2019년에 받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나눔과 감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오무 할머니의 따뜻한 식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같이 좀 힘들고 그다음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따뜻한 이웃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할머니께서는 굉장히 맛있는 스튜를 끓여 놓으세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맛있는 스튜 냄새에 끌려서 한 명 이렇게 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문을 두드려서 저 좀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할머니는 그런가 하면서 무조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경찰관 아줌마도 와서 드시고요. 이게 다양한 곳에서 와서 할머니의 수프를 이렇게 먹습니다. 결국 할머니의 수프 단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할머니의 수프 단지는 이렇게 텅텅 비고 맙니다. 예, 할머니가 먹을 수도 없게 됐어요. 이제 저녁에 먹어야 되는데 이 냄비가 텅텅 바닥까지 비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눔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나눔으로 실천이 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똑똑똑똑똑똑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요. 할머니에게 맛있는 스튜를 얻어먹은 그런 사람들, 여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정말 자신이 아끼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할머니의 식탁에 내려놓네요. 결국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저녁 식탁을 맞이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식탁이었습니다. 이 파랑오리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이거는 요번에 그 리커버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요런 표지였는데 이게 표지가 하나 더 씌워져서 리커버 제품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 파랑오리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파랑오리와 악어의 이야기. 이 파랑오리는 파란 연못을 헤엄치고 있었고요. 이렇게 아기 악어가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악어를 데리고 올 순 없잖아요. 엄마를 잃어버렸으니까 엄마를 찾아주고 싶은데 엄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악어가 계속해서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오리를 쫓아다니네요. 결국은 오리는 악어를 집에 데려와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헤엄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어가 배워야 할 것들을 이 엄마 오리는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엄마 오리 배 위에서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제 악어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요. 엄마 오리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었죠. 엄마 오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잃어가게 됩니다. 결국 엄마 오리는 아기가 되고 아기 악어였던 악어는 엄마 오리를 돌봐주는 그런 커다란 악어로 성장하게 되었죠. 엄마 오리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게 되고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아니면 씻었는지 이런 것도 점점 잊어버리게 돼요. 악어는 그 엄마 오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엄마 오리를 아기처럼 그렇게 잘 돌보아 줍니다. 밥 줘 그러면 밥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봐주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아기가 되고 아기가 엄마가 되는 그런 것을 악어와 오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주변에 보면 치매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치매로 힘들어하는 그런 집에
집이, 가정이 있다면 이 파랑오리를 읽으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파랑오리를 선택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구합니다. 완벽한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이 주인공은 애완동물을 하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애완동물을 가지고 싶었는데 어떤 애완동물이요? 완벽한 애완동물입니다. 예, 완벽한 애완동물을 가지고 싶은데 그것도 강아지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 헨리는 내가 어떤 완벽한 동물을 가지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완벽한 애완동물 갖고 싶은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립니다. 이 전단지는 여기 보면 정말 외롭게 살고 있는 오리네 집에 그 전단지가 전달이 되네요.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네요. 그래서 이 오리가 그 광고를 봤는데 자기는 도저히 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오리가 어떻게 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완벽한 가애로 그 사람이 원하는 그런 완벽한 강아지로 변신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변신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변신한 모습으로 그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한 동물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가 원하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렇게 실수를 하고 내가 원했던 거와 정반대 행동을 하는 그런 애완동물이네요. 하지만 이런 실수를 다 이렇게 딛고 오리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보잘것없는 오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헨리는 그 오리를 아주 완벽한 오리의 여러 가지 재주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요.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완벽한 그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될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어. 이 오리에게 맞추어가지고 내가 완벽한 그 애완동물을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오리는 나에게 완벽한 애완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야지 그 사람이 나에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재주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조금 바뀌어야 하는 면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완벽한 애완동물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완벽한 아이가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지만 완벽한 아이가 만약에 나에게 있다면 만족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더 완벽한 것을 원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를 옆에서 보시면 우리 아이는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한 아이입니다. 제가 부모님이 완벽한 아이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완벽함을 아이에게 맞춰보면 아이는 더없이 완벽한 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합니다. 완벽한 애완동물을 읽고 한번 우리 아이의 완벽함을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딸기 크림 봉봉이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이건 수백 년이 흘러도 그 레시피가 계속 전달되면서 그 산딸기 크림 봉봉 디저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산딸기 크림 봉봉이 그 만들어내는 어떤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 기구의 변천사라든지 그 다음에 연도에 따라서 그 것을 만드는 사람도 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페미니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굉장히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10년, 1810년, 1910년, 2010년 그래서 100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1710년은 이렇게 우유를 젓는 것도 거품을 내는 거품기도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선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걸로 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만든다. 그 다음에 1810년은 그 흑인들이 노예로 이제
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흑인 노예들이 산딸기 봉봉을 만들게 되네요. 그래서 그때 또 이렇게 기구가 조금 더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집은 이렇게 먹으면서 이 흑인들은 구석에서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 2010년에는 아빠가 대신 산딸기 봉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은 정말 다양한 이야기, 역사적인 변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리 기구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시대의 변화라든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산딸기 크림 봉봉 만드는 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시면 산딸기 크림 봉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레시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시피대로 산딸기 크림 봉봉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산딸기 크림 봉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미타로의 그림책 바다 건너 저쪽인데요. 이 바다 건너 저쪽은 시원한 바다의 모습이 보이고 글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그 보미타로의 어떤 색채가 아름다운 그런 그림책을 보면서 여름의 어떤 시원함, 우리가 바다를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바다의 시원함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바다 건너 저쪽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여행했습니다. 다음은 세탁소 아저씨의 꿈이라고 하는 그림책이고요. 이거는 우리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저씨께서는 세탁소 일을 하고 계신데 조선족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선 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대학까지 나왔지만 이 세탁소를 하기 위해서는 또 세탁사 그 시험이 있나 봐요. 그 시험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볼 수가 있지만 이 아저씨는 대학을 나와도 졸업을 했는데도 시험을 볼 수 없는 게 조선학교는 그 학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는 어떻게 해서 결국은 시험을 봐서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꿈이었던 것을 조금 책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나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저씨는 그 자신의 꿈을 책으로 표찬을 했고요. 자신의 꿈이었던 사육사의 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엮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그런 꿈을 똑같은 사육사를 꿈꾸는 아이가 읽으면서 자기의 꿈을 또 펼쳐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조선족의 이야기인 세탁소 아저씨의 꿈이라고 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친구 깡총이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깡총이는 정말 착한 친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만지면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깡총이가 여기 비행기를 갖고 있죠. 비행기를 날리는 순간 결국 나무에 탁 걸리고 합니다. 이렇게 말썽을 부렸지만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동물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이 동물들의 위를 깡총 뛰어넘어서 그 비행기를 나무에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깡총이 친구의 어떤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 깡총이는 칼데코상을 수상한 그림책이기도 하고요. 이 그림책을 가지고 나무에 걸려있는 비행기를 어떻게 하면은 꺼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해결에 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친구 깡총이였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그건 내 책이야 라고 하는 로렌 차일드의 그림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찰리와 롤라라고 하는 두 명의 아이가 있죠. 제가 전에 팝업북 할 때 토마토 정말 안 먹어 이거 있었잖아요. 그 토마토를 안 먹던 그 동생에게 음식의 이름들을 다 바꾸어 가지고 결국 이 롤라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인 정말 현실 남매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 정말 동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오빠입니다. 또 롤라는 책을 읽는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책 한 권만 주라고 읽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이 정말 많은데도 이 롤라는 아니야 나는 그런 책은 싫어. 나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그런 그림책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림책만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벌레와 관련된 그런 그림책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아무리 재미있는 그림책을 보여줘도 롤라는 자꾸 벌레 있는 그림책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또 거기에서 물러나는 그런 오빠가 아니죠. 오빠는 다른 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즐거워한 롤라는 그 다음부터는 또 동물 고릴라의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만 계속 읽는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다양한 책을 읽게끔 할 수 있고, 이 찰리와 롤라 시리즈는 어떤 형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루기에 굉장히 좋은 그림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7월에도 그 로렌 차일드의 그림책을 여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루비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루비의 소원은 그 루비에 진짜 있었던 그런 이야기고요. 실제 상황을 그림책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이 루비는 중국에 살고 있는 아이고요. 이 중국에서 할아버지가 굉장히 무역을 하셔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그 부유한 집안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 중국이 또 남존여비 사상이 또 여기에 심하잖아요. 이렇게 루비는 굉장히 글 실력도 좋고 하지만 이 집안은 그래도 여자도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는 그런 집안이었나 봐요. 할아버지는 루비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을 아셨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너무나 분명하게 갈려요. 할아버지는 항상 루비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을 했고요. 루비는 나중에 결혼을 해야 될 때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할아버지는 루비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루비는 열심히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루비는 실제 이렇게 대학까지 나온 그 실제 루비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인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 책은 어떤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는 그 성평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루비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책은 변신이라고 하는 그림책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이죠. 그래서 카프카의 변신을 그림책으로 만든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벌레로 바뀌었습니다. 벌레로 바뀌는 순간 주변에서 내가 벌레로 바뀌었는데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아빠도 마찬가지로, 엄마도 마찬가지로, 그 가족들은 모두 이렇게 내가 벌레로 바뀐 것을 알지 못하네요. 이렇게 친구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별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벌레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벌레와 똑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천정에 붙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결국 이 친구들은 그 아이의 변한 모습을 알게 됐고, 그 아이를 이렇게 가족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주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고요. 그런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 주인공은 아침에 사람으로 다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프카의 변신과는 조금 마지막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훈훈하게 마무리를 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변신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책을 읽으면서 뭐 카프카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런 것으로 변신이 된다면,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벌레로 변신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의 사랑이 결국은 이 아이를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변신이었습니다. 7월의 그림책 여행 2탄으로 제가 이렇게 다양한 그림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제가 떠난 그림책 여행을 보시고 그 여행 중에 나도 이 여행은 한번 떠나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선정을 하셔서 그림책 여행을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